자, 긴저버그라고 미국의 진보적인 세력이나 민주당 지지자, 젊은 층한테는 신화적인 여성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보다도 훨씬 미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 대선 이후에 대법관이 내 후임이 지명되기를 바란다고 유언을 남겼는데, 트럼프가 아주 삐세 속도로 내달 10월 12일 날 지금 인준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베럿이라고 하는 이 여성 이 고급 판사를, 연방 고급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정식 이름이 에이미 코니 베럿이에요. 법조인 집안이고 남편도 법조인이고 본인도 7남매의 장녀고, 또 지금 자기도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2명은 흑인입니다. IT에 미국 밑에 IT가 섬나라인데 굉장히 못 살죠. 거기에서 입양을 2명 했고, 또 4명을 자기 애를 놓고 5번째가 막내가 장애가 있음을 임신 중에 알았는데 그대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애가 장애자이죠. 그런데 미국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부분이 낙태라든지 동성연애 같은 이런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럿은 자신의 삶 자체가 이 보수 진영에는 그야말로 이 실천을 했던 그런 모범적인 인물이라는 이런 이 평가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가톨릭 신자고, 그 다음에 이 로스쿨로 나와가지고 노트르담 대학의 로스쿨 교수 시절에 사람의 생명은 잉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낙태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고, 또 총기 소지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리라고 그러고 동성애에 부정적이고, 또 오바마 케어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했지요. 그래서 미국 보수층이 존경했던 이 앤토닌 스켈리아라는 대법관의 서기를 지내서 그 사람의 후계자라고도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다운 증후군의 애를 이 임신 중에 알았는데도 그대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미국 시간으로 26일 한국 시간으로 어제 이 여성을 가족까지 불러가지고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한 부분은 지금 이 여성으로 미국의 진보와 보수의 선을 자기가 가르겠다, 이렇게 지금 갈라치기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일찌감치 긴저버그가 머지않아 사망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교수를 하던 이 베럿을 2017년에 제7연방 고급 판사로 발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대법관 후보를 넣고 경력을 쌓아준 겁니다. 자, 미국에는 지금 대법관이 9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이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끝나는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 클린턴이 집권하고 오바마가 집권할 때 지금 1명하고 2명에서 진보 대법관이 3명이고, 과거에 조지 W 부시가 3명을 임명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번에 베럿까지 포함해서 3명을 집권해서 6대 3의 구도를 갖춰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번에 미국 대선이 결과적으로 이 우편 투표 문제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의석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 대선의 방향을 좌우하겠지요. 미국이 2000년에 이 당시에 W 부시와 엘 고어가 붙었을 때 플로리다에서 불과 한 2000표 차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일부 재검표를 해보니까 줄어들었어요, 많이. 그래서 전면 재검표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시 부시의 동생인 제 부시가 플로리다 주지사로 있으면서
플로리다 주 법원에서는 재검표 못하겠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시가 취임을 하고도 한동안 대법원의 이 판결이 유예되다가 이제 대법원이 결국 W 부시의 손을 들어서 재검표 없다라고 손을 들어주면서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미국의 투표에서 우편 투표가 바이든 민주당 지지자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용직으로 매일 일을 하러 가야 되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백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투표를 하러 가면 미국에는 투표소가 멀어가지고요. 하루 일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우편 투표를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가 처음에는 트럼프가 당선되었다가 우편 투표가 추가적으로 개봉됨에 따라 바이든이 되는 방향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벌써 노리고 불복하겠다라는 의사를 펴니까 민주당이 이걸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공세를 벌였고 공화당이 역풍을 수습해서 그러지 않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미 상원에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되어야 된다. 매년 대선의 승자가 11월 3일 정해지고 1월 20일 날 취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조차도 폭스 뉴스에 나와서 대법원이 바이든의 승리를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는 수용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수용할 거다가 아니라 대법원까지 갈 거라는 것을 갖다가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에는 트럼프 당신이 북한이나 특히 러시아, 사우디 지금 대통령이냐 여기는 미국이다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엊그제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위세를 가는 자리에 선거가 정직하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럴지 확신할 수 없다. 우편 투표는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FBI 국장까지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우편 투표가 사기가 발생한 예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자꾸 우편 투표를 트집을 거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지도부 전직 대통령 오바마부터 바이든 측까지 다 나서서 웬만하면 우편 투표 하지 말고 현장 투표하라고 지금 자꾸 이 되도록이면 빨리 사전 조기 투표소가 있으니 가서 직접 투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투표가 벌써 시작되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락 싸고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투표하러 가라. 현장 투표가 애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현재 한 4만 명의 우편 투표하려다가 이 현장 투표로 마음을 돌리고 갔는데 그런데 4시간씩 기다려 투표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우편 투표하겠다가 47, 공화당은 1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투표장까지의 거리가 미국에서 수십 킬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뭐 버스가 있습니까? 지하철이 있습니까? 교통편이 없는 서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직장에 수십 킬로를 걸어 다니는 사람 이야기까지도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일용직에 있기 때문에 그 투표하러 갔다 왔다 하면 최소한 한나절 가서 기다리면 하루가 소모돼요. 그래서 하루 놀아야 지금 이 투표가 된다. 그리고 사전 유권자 등록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걸림돌인데 미국에는 모든 시민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유권자라는 사실을 이 자료를 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주소지, 운전 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제대로 된 거를 가지지 못한 서민층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명 표기가 들쭉날쭉한 이민자들. 그러니까 그 남미식 표현이나 아프리카식 표현 등으로
지금 이름이 희한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벌써 펜실바니아에서 폐기된 우편 투표지 9장이 나왔는데 7개가 자기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트럼프가 베렛한테 기대하는 것은 미국에는 공화당 지지자라도 점잖은 지지자들, 이 남부의 복음주의 기독교 열렬한 신자들, 또 상층 엘리트들, 또 다른 가톨릭 독실한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그래서 트럼프의 경박함이나 저런 천박함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는 공화당 지지자는 민주당은 안 찍지만 트럼프도 안 찍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생각이 낙태, 동성연애, 총기 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미국의 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미국의 상층의 부자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보편적 보험 제도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자들은 흑인하고 히스패닉과 같은 침대에 누워서 나란히 병실에서 진단받기를 원하지 않는 상층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는 싫어하지만은 베럿이라는 사람을 놓고 가치 대결로 미국을 가르는 낙태, 동성연애, 아까 말한 총기 소지, 오바마 케어 이런 걸로 할 때 트럼프가 밉지만은 베럿을 내세운 트럼프를 베럿 보고 찍어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공화당 보수 지지층이 그래서 이제 베럿을 보고 찍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 50%가 넘을 우편 투표가 지금 지뢰밭이다. 그래서 개표가 지연되고 혼란 불복이 예상된다. 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선 일정을 보면 9월 29일 날 첫 후보 TV 토론이 있고 10월 7일, 10월 15일, 10월 22일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고 1월 6일 날 이제 대선 결과를 상원에서 공표를 합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대체로 개표 완성되면 끝나지만은 아주 근소할 때 이번같이 이럴 때는 소송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리고 1월 20일 날 취임식입니다.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는 전국 단위로는 지금 6.5% 평균 이기고 있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퀴니피엑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 대학이죠. 52대 42, CNBC에서는 51대 42, 이코노미스트에서는 49대 42, 에머슨에서는 48대 44, 라스무슨에서는 48대 47입니다. 우편 투표가 미국 대선의 결과를 극도의 혼란상으로 밀어넣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큰 상황에서 최종적 판결을 할 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을 트럼프가 지금 베럿을 내세워서 장악했고, 나중에 혼란이 있을 때 트럼프 성으로 끌고 가고 우선 베럿으로 자신을 싫어하는 보수주의자들 표까지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요, 이 대선 결과가요, 제가 볼 때 TV 토론에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압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TV에 경험이 많은 스타죠. 자, 이 속에서 문 정권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라고 보고 지금 북한과 더불어서 판돈을 태우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 변수가 된 공무원 이시 피격 사건을 무마시키면서 오히려 이 건을 가지고 북한의 신뢰를 얻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선이 지금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문 정권과 북한이 배팅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